23년 공무원 7급 출제 경향과 학습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9, 7급 시험 최신 출제 경향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9급과 7급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각각의 또 총론과 강론의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분화했습니다. 총론과 강론의 구분 기준은 써니행정법 기준으로 살펴보았고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지문의 개수입니다. 또한 최신 판례는 시행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년의 판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제까지 3번의 기출문제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는 3개년의 기출을 중심으로 각각 조문, 이론, 판례, 특히 조문의 경우는 어떠한 법령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법령을 살펴보았고요. 각각의 또 마찬가지로 최신 판례, 또 강론의 비중 이외에 특이한 사항은 어떠한 내용들이 발견되었는지 이러한 내용들은 비고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공무원 9급을 먼저 살펴보면 2022년에는 총론에서 집중돼서 출제가 되었고요. 22년, 21년, 20년 3개년을 살펴보았을 때 법령을 먼저 살펴보면 행정기본법 연달아 2번 출제가 되었고요. 행정절차법 3개년 계속 나왔습니다. 행정심판법도 연달아 계속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법령들은 2회 이상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2021년도에는 강론에서 통으로 한 문제, 지문으로서 한 문제, 그 다음 2020년에는 강론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최신 판례의 비중을 살펴보면 22년도에는 최신 판례 한 문제, 21년도에는 최신 판례가 8개 지문이 나왔습니다. 20년에는 최신 판례가 5개의 지문 이렇게 출제되어서 지속적으로 최신 판례는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이고요. 조문과 이론 판례를 각각 나눠서 살펴본 이유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타 시험에 비해서는 이론이 간간히 출제가 되거나 조문의 비중이 타 시험보다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는 판례의 비중이 엄청 올라갔어요. 이 내용을 살펴볼 때 공무원이 조문이나 이론에서 출제가 좀 더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판례도 여전히 너무도 중요한 영역이구나라는 내용들을 한 번 더 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급은 강론이 정말 필수인데요. 22년도를 살펴볼 때 강론이 자그마치 9문제나 출제가 되었고요. 21년도를 살펴보면 강론이 4문제, 20년에는 강론이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각각의 법령들을 살펴보면 특히 또 7급은 조문, 이론, 판례를 구분했을 때 조문의 비중이 좀 많이 높은 편이죠. 그럼에도 물론 판례가 좀 더 높기는 합니다. 이 비율이나 이 법령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고 이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는 거지 내년에도 무조건,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조건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경향들을 살펴봤을 때 어떻게 좀 더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2년도와 21년도 연달아 행정기본법 출제가 되었고요. 이 내용은 사실 이번에 국가직, 지방직, 구급에서도 이 행정기본법의 중요성은 여실히 나타났고요. 이 외에도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연달아 3번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내용들도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도 중요하지만 재개정 법령에 아주 민감해요. 어떤 해에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시행이 되기도 전에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개정 법령에 대해서는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내용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판례 비중이 높기는 하나 타 시험에 비해서는 조문과 이론이 다수 출제되는 편이다. 특히 이론 같은 경우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개념 등의 이런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총론, 아까 살펴봤던 내용처럼 행정절차법, 심판, 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등에서 빈출이 되었고요. 행정기본법 아주 중요합니다. 강론의 경우도 지방자치법 계속 나왔습니다.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공물법, 토지보상법 등에서 빈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22년도
국무원 7급 시험에서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강론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는데 이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특히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외에도 아까 여러 법령들 보셨죠. 그리고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법령의 형태를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 살펴보니 판례이더라 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제 이론, 조문과 이론에서 다수 출제라고 말씀드리면서 개념 등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는 거를 무조건 하염없이 공부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개념 등을 좀 더 잘 정리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뭐 학습 전략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서에 수록된 군 관련된 판례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이 예전에 병역법 내지는 뭐 군사행정법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이 공무원의 그 특수성을 살려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많았었죠. 병역법 공부해야 되나요? 엄청나게 문의가 많았었습니다. 이 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법령의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 법령인지 알고 들어가서 봤더니 알고 보니까 판례더라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군사행정법 이런 것들은 사실 행정법 강론에서도 이제 고유 영역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행정법 수험 범위 밖의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까지 다 공부를 하겠다고 학습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마시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내지는 핵심 집약에 있는 내용들 이런 판례들 내지는 지금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기가 너무 버겁다라고 하시면 뭐 기출문제집도 괜찮습니다. 군 관련되어 있는 판례들은 한 번 더 좀 더 보실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뒤에 가서는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학습 범위를 넓혀서 공부를 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 배상 금지 관련 현역 입영과 관련된 하자 승계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군 관련한 판례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론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개정법령이 나온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렇게 개정법령과 관련된 지문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확인을 하셔서 이론서, 기본서든 핵심 집약이든 수록되어 있는 개정법령과 관련된 조문은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말씀드린 거대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 나머지 지문을 내가 충분하게 알지 못하면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즉 소구법에 의해서도 찾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생소한 지문들이 나오거나 지역적인 문제가 나오거나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소구하면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최신 판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뒤에서도 강조할 거예요. 그 무료 특강에 있는 내용들은 다 들으시기 바라고요. 이 최신 판례에서 공부하는 내용들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염없이 그 범위를 넓힐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중요하다라고 계속 언급하셨던 이 주요 판례들을 본인이 정확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최신 판례를 또 특강에서 살펴본 최신 판례들을 추가로 학습을 한다라면은 소거를 하면서 때로는 좀 생소한 지문이 좀 섞여서 나온다 하더라도 정답을 찾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마무리 학습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학습한 커리큘럼, 지금 이제 한 달이 안 남은 상태에서 이제까지 학습한 커리큘럼들을 계속 잘 이제 회독하고 숙지를 하시면서 마무리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2023 국가직 9급이나 지방직 9급 시험을 준비했었고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이미 시험을 그 지방직 시험 특히 뭐 지방직 시험을 봤다라면은 어느 정도 커리큘럼은
모의고사라든가 어느 정도 커리큘럼은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만의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기보다는 이제까지 공부한 교재들을 계속 다지면서 본인이 특히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점수가 있었을 거니까 그 점수를 보시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예를 들어 기출해독이 좀 부족했다라든가 아니면 개념학습이 조금 부족했다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완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오로지 공무원 시험만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지방직 구급 시험을 보지 않았다. 내지는 그건 정말 워밍업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아직 ING, 이 지금의 이 커리큘럼들이 아직도 진행 중인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론과 문제풀이를 계속 균형적으로 학습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지역적인 문제나 생소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다 넓혀서 공부하시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좀 더 꾸준하게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핵심 집약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핵심 집약을 정말 고수하셔서 이번에 국가직, 지방직 마찬가지로 핵심 집약에서 엄청나게 성적이 많이 올랐다 하시는 분들을 이 카페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핵심 집약을 끝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핵심 집약 같은 경우 왼편에는 이론이 다 정리가 돼 있고 오른편에는 기출 지문 내지는 기출 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핵심 집약 자체가 이론과 문제를 균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굉장히 잘된 무기라고 할 수 있고요. 나는 아직 핵심 집약이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핵심 집약으로 빠르게 배속을 해서라도 강의를 한번 쭉 듣거나 아니면 취약한 부분에 발췌 강의를 하시거나 발췌 수강을 하시거나 아니면 교재로 독학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핵심 집약을 보셔도 괜찮고요. 내가 이 시점에서 다른 과목도 부족해서 다른 책으로 좀 더 보기는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가지고 계신 기본서라든가 내지는 뭐 오답 노트를 보셔도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본서 같은 경우는 보조답 문제를 계속 푸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서의 보조답 문제 그리고 막힐 때에는 보조답 문제와 연계해서 본문의 문제를 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내용을 좀 더 보완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생소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소거법에 의해서 어떤 정답을 찾아가는데 조금 더 유용하도록 학습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거대로 이론과 문제풀이, 이 문제풀이에는 만약에 기출문제가 회독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기출문제를 좀 더 보완하시고 나는 이미 기출문제까지 다 풀었다라고 하시는 경우 회독수가 어느 정도 되시면은 단원별 모의고사나 동형 모의고사를 같이 병행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본 개념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점수가 낮더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강추드리는 건 오답노트와 핵심 집약. 거기에다가 이제 원래는 기출문제집까지 다 포함인데 기출문제집을 괄호를 친 이유가 보통 기본 개념이 부족하거나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집이 회독이 좀 많이 안 되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조합으로 공부하시면 가장 베스트이지만 내가 기출문제집을 이걸 다 보기는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핵심 집약의 그 오른편에 있는 기출지문 내지는 기출문제를 여러 번 같이 회독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론과 이 문제,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같이 학습을 하실 수 있고요. 특히 핵심 집약을 보시는 경우에 왼편에 있는 이론도 반드시 공부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재개정 법령,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되도록 23년 강의와 교재를 하나라도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내가 정말 하나도 없다. 23년 교재는 정말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기존 교재가 있다라면 추록을 통해서라도 특히 23년도에는 재개정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23년 교재를 새로 이 시점에서 하기가 어려우시면 무료 특강이라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년 강의와 교재로 공부를 하셨더라도 23년 무료 특강은 다 한번 강의를 듣고 내지는 자료를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최신 판례 특강도 중요하고요. 고난도 대비 그 특강이 있는데 이번에 국가직 시험도 그렇고 지방직 시험도 그렇고 유난히 이 고난도도 그렇고 적중이 엄청 많이 됐어요. 이 써니행정법, 박준철 교수님
에게 이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우리 수험생분들이 카페에 올려진 여러 가지 그 수강 후기 글을 보면 엄청나게 고득점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 무료 특강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많이 하세요. 적응도 많이 됐기 때문에 23년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우 또한 지방직 7급 내지는 국가직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23년 무료 특강은 반드시 내용을 확인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시험 대비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추려보았습니다. 강론도 공부해야 되나요? 7급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아까 보셨죠? 어마무시하게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 뭐 22년도에는 강론이 9문제 출제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되었기 때문에 7급은 무조건 필수이고요. 9급은 이제 고득점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경우, 특히 이제 뭐 국방부 지원자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고득점 합격이 목표인 경우는 강론을 준비하시는데요. 나는 아직 총론이 좀 부족하다 내지는 타과목을 공부해야 돼서 행정법은 더 이상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총론에 충분히 집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강론 학습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9급 같은 경우에 좀 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빈출 단원 위주로 집중 학습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지금 이제 바로 오늘 개강을 하셨어요. 제가 줌 상담 이후에 영상을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 지금 강론 이론 개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강론에 보면 특히 앞쪽에 특히 이제 빈출 단원들이 좀 더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앞쪽 강의는 좀 더 내용들을 보시는 게 좋고요. 빈출 단원 위주로 집중 학습을 하되 법령 외에 이제 판례들도 좀 있거든요. 생긴 건 법령을 물어봐서 이게 조문을 물어보나 보다라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관련 판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령과 판례를 같이 학습을 하시고 특히 이제 23년도에 이제 기본서가 출간이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23년 강론 기본서에 이제 기출 지문이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 출제가 됐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출 지문이 있는 논점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이론과 지문을 같이 학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신 기출 지문 플러스 이론을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최신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구나.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논점들이 앞으로도 출제될 확률이 높구나 라는 내용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3년도 지금 강론 기본서이고요. 예를 들어 어떻게 최신 판례나 지문을 확인하느냐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뒤에 보시면 연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최신 판례라든가 이렇게 최신 기출 지문 요 내용들을 보시면 해당하는 이 이론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병역법 이런 법령도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뭐 군사행정법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때로는 법 규정이 아닌 판례 문제인데 이제 제가 기본서든 핵심 집약이든 이제 군 관련되어 있는 판례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쭉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굳이 이거를 내가 이게 무조건 목표야 라고 하면서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론을 정리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원 기출문제는 몇 년도까지 풀까요? 특히 지방직 시험까지 보시고 9급까지 보시고 국무원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국무원은 아직 이제까지는 많이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까요? 국무원 기출문제 10개년 풀까요? 이렇게 질문들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공개되어 있는 최신 기출문제 위주로 확인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용에 이제 출제에 약간 내용상 오류인 부분들도 좀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정답도 이제 약간 오류인 부분들이 있고 재개정법령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특히 복원된 문제 같은 경우는 복원된 문제 자체를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잘못된 해설이 시중에 막 돌아다니는 자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도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로 이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보시지 마실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되어 있는 최신 기출 문제만 잘 보셔도 충분합니다. 특히 자료 말고 정선되어 있는 기출 문제집 교재 새로운 교재를 보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차피 일반 행정 관련해서 계속 기출문제집 보셨잖아요. 그 교재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선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모의고사는 또 어떤 것을 풀까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넓히지 마시고 일반행정 공부하셨던 그 교재 그대로 보시되 어떤 걸 풀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국가직 9급 때도 지방직 9급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기출문제집을 회독을 했다. 근데 실력을 좀 더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단원별 모의고사를 푸시고요. 이제까지 단원별 모의고사를 풀기에는 좀 버겁고 왜냐하면 단원별 모의고사는 일단 분량 자체도 동형 모의고사 한 8회 단원별은 16회입니다. 일단 회차에서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단원별 모의고사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버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실전 훈련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동형 모의고사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적어도 기출문제집을 2회 또는 이상, 2번 이상은 푸신 다음에 이 모의고사로 넘어오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역적으로 출제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거대로 이론과 문제풀이를 균형적으로 학습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 집약 같은 경우에 왼쪽의 이론도 반드시 학습을 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핵심 집약과 문제풀이인데 이제 기출문제 회독이 덜 돼 있으면 기출문제집과 기출문제집을 많이 풀었다라고 하시면 모의고사와 이렇게 조합을 해서 계속 끝까지 시험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무료 특강 그거까지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생소한 지문이 출제될 때가 있어요. 이번에 국가직 9급이나 지방직 9급을 하실 때 시험을 보실 때 유난히 이번에 정말로 카페를 보시면 백백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 이거 내 점수 안 같아요. 저 근데 풀기는 풀었는데 어떻게 100점을 맞았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생소한 지문은 출제되었지만 이 생소한 지문들을 이제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소고에 의해서 푸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써니쌤의 음성 지원이 돼서 그 내용들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직, 지방직 9급의 출제 경향이 비슷해요. 생소한 지문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점수도 잘 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보시고 이상하게 생각보다는 좀 점수가 좀 못 나왔다 하시는 경우는 제가 이 부분을 좀 못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생소한 지문이 출제될 때에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는 내용, 빈출 내용의 어떤 뭐 판례라든가 좀 빈출 내용들 주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그 내용들을 시험장에서도 발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 기본적인 커리큘럼들을 통해서 기출 내용들은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고 암기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제 이해 기반의 내용들을 숙지를 하시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 특강 내용 확인하시고 특히 또 지방직 9급 같은 경우에 그 시험 전에 지방직 모의고사 3회 무료로 이제 시험지도 무료 배포를 하셨었고 또 써니쌤이 그 써니로 TV에서 유튜브에서 강의도 해주셨잖아요. 그때의 지문이 또 그대로 출제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오신 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제 7급도 이제 계속 준비하신 지방직 9급을 보시고 나서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내가 한번 지방직 7급 한번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때로는 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이 지방직 7급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예 7급을 목표로 해서 국가직과 지방직 이렇게 달려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이제 시험 문의가 많고 그 다음으로 이 7급에 대한 문의도 많으세요.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론과 강론을 균형적으로 학습을 하시되 총론의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강론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총론은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거기에 강론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되 총론의 비중이 높고 범위도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총론의 모의고사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강론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총론 이론을 하시면서 강론 이론도 같이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총론은 일단 총론 부분을 좀 탄탄하게 해놓으시면 강론이 또 총론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시고, 또 강론은 주로 또 법령과 판례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론 베이스로 강론을 들어가시면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하기가 쉽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분량상으로도 그렇고 출제 비율상으로도 총론을 조금 더 많이 해놓고 모의고사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강론을 들어가시고요. 여기 이제 7급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국무원도 국가직, 지방직, 구급까지 보시고 국무원을 보시는 분들, 처음부터 국무원을 위해서 달려오신 분들 약간씩 제가 좀 다르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7급도 국가직, 지방직, 구급을 준비를 했었고 이번에 응시를 하신 분들 대부분은 총론은 거의 커리큘럼들을 많이 보셨어요. 그런 경우들은 총론은 계속 시험 볼 때까지, 이 7급 시험 볼 때까지 가지고 계신 교재들로 계속 회독을 하시면서 푸시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강론, 이론, 강론, 기출 이렇게 추가적으로 얹혀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 이 7급 시험만을 목표로 공부한 경우에는 아직 이제 지금 기출을 들어갔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신 분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규 커리큘럼들을 순서대로 따라오시면서 맨 처음에 설명해 드린 거대로 총론의 모의고사까지 공부한 다음에 강론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7급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23년 무료 특강들 내용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국무원과 이 7급 시험 대비 이제 굉장히 애매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예 내년도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24년 커리큘럼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지만 올해 23년 국무원 시험 준비를 하거나 23년 7급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동안에 개정 법령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보이는 이건 지금 24년도 기본서예요. 기본서에 이제 내년도 국가직 9급까지의 시행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 법령들을 반영하다 보니 23년도 기본서 이후에 추가된 내용들이 있을 거죠. 그 중에서 23년 국무원, 23년 7급 시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행정기본법 같은 경우에 7조의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이 리스트는 지금 카페에 보시면 24년 기본서에 반영되어 있는 개정 법령들이에요. 이 내용들 중에 일부러 자세하게 적은 이유는 시행일을 보시고 내가 시험을 어느 시점에 보는지를 가늠하셔서 그러면 행정기본법 방금 설명해 드렸던 요 6월 28일 시행은 봐야 되는구나.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 시행이 9월 15일이 있는데 국무원은 해당이 없지만 7급은 해당이 있겠죠. 행정심판법 개정은 3월 21일 이미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직 시험을 보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그 전에 또 마찬가지로 이 행정심판법 개정에 대해서는 특강 때 다루셨어요. 국가직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국무원과 7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행정기본법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카페에 업로드를 할 거고요. 행정심판법은 이미 고난도 대비 특강 때 다루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실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아주 많이 돼서 이 개정 특강은 국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올려져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특강을 들으시고 그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부분들도 이미 이제 지방직 9급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7급 시험을 위해서 특강을 한 번 더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특강을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이미 카페에는 오늘 업로드가 됐는데요. 기출문제집에 국무원 기출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국무원 기출문제 특강을 이번 주 일요일 6월 25일 일요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한번 해서 써니로 TV 써니쌤 박준철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진행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너무 희소식인데요. 그래서 국무원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기출문제집에서 국무원 기출문제를 이제
그 부분만 따로 추려서 설명을 하실 거니까 한 번 더 마무리 학습하는 내용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23년 무료 특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페 공지글이 있습니다. 카페 내용 보시면 무료 특강 있고 이 이후에도 또 특강 한 번 더 하셨습니다. 지방직 대비해서 또 이 외에도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 해서 수업 자료에 뭐 기간 정리, 뭐 직권 신청 정리, 행정기본법 기출문제 정리,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리해 놓은 파일들을 각각의 링크를 걸어서 올려드렸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정말로 유용한 내용들을 무료 강의로 하염없이 해주시는 써니쌤이 그 써니로 TV, 써니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강의들을 계속 무료로 올려주고 계세요. 자료들은 써니행정법 카페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회원이시라면 들어가서 무료로 다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지방직 대비로도 이제까지 3회 지방직 구급 시험 전에 3회 동형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셨었고 무료로 그 시험지를 올려주셨고 강의도 해설 강의를 올려주셨어요. 여기서 또 이번에 지방직 구급에서 많이 적중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도 굉장히 그 점수 획득에 고득점을 받는데 엄청 유용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수강 후기 글 엄청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지방직 구급 시험 이후에 시험에 대한 어떤 일종의 뭐 응원,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카페에서 이벤트를 올렸는데요. 그 1000명이 순식간에 이제 이벤트가 다 끝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선생님의 이런 부분들이 음성 지원되었어요. 내지는 이런 부분, 이런 교재 때문에, 이런 강의 때문에 많은 도움이 받았습니다.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용기를 갖고 좀 더 힘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후기글들이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이 또 촘촘하게 내용들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23년 시험 대비 그 군무원 그리고 7급 시험 대비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출제 경영과 학습 전략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잘 정리하셔서 꼭 원하시는 결과 그리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